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웃라인을 보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템포리를 한번 보시죠. 템포리.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irs.gov를 지금 들어가셔가지고요. 1040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irs가 최근 업데이트된 거가 PDF 파일로 뜰 거거든요. 그거 프린트아웃 해갖고 보시면 돼요. 뭐 자료를 보내달라 이러지 마시고, 무료인데 이걸 또 뭐 자료까지 보내줘 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irs 사이트는 자주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실수록 좋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어렵지 않겠죠? 이름 쓰는 거 누가 못해? 아니, 이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first name하고 last name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social number 쓰래요. social number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스파우즈의 이름 쓰라는 거잖아요. 뭐 못 쓰겠어요? 배우자 social number 쓰라고. 배우자가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집 주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foreign county name 뭐 다 의미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filing status라고 돼 있죠. 아까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까 사람을 5종류로 나눈다면서요, 미국이. 이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텍스 레이시 결정된다고.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텍스 레이시 결정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거 두 개 같이 놓고 봐요. 왼쪽에는 그 아웃라인 하나 보시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템포리 보시고요. 꼭 이런데 오른쪽에 템포리 안 놓고 왼쪽에 템포리 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왼쪽에 아웃라인을 보니까 자, tax rate filing status에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item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 쳐져 있잖아요. 그것도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filing status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따라오면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고 이제 뭐 그냥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filing status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tax rate이 결정이 되고 아이템마이즈 또는 스탠다드 디덕션의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에 따라서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 이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그젬션이라고 돼 있죠. 다 템포리로 오세요. 템포리로. 파일링 스테이터스 1, 2, 3, 4, 5 하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뭐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할 건지 아니면 싱글인지 이거를 이제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거고요. 이그젬션이라고 돼 있죠. 이그젬션. 이그젬션. 이게 한국말로 인적 공제인데 자, 왼쪽 표를 보세요. 어디 있어요? 괄호가 above the line deduction 1번 써져 있고 item deduction 2번 써져 있고 그 다음에는 괄호인데 제가 번호를 안 붙여놨죠? 이거는 디덕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덕션은 뭐냐면 돈을 뭔가 썼기 때문에 쓴 거로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게 디덕션이에요. 그러니까 above the line 디덕션이 붙어 있고, 그죠? 2번에 뭐예요? 스탠다드 디덕션, 아이템의 디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나갔는데 이거를 공제해 줄 거냐 말 거냐가 디덕터블이냐 not 디덕터블이냐고, 이거를 above the line 디덕션에서 빼줄 거냐 아니면 아이템이나 스탠다드에서 빼줄 거냐 디덕션인데, 그 다음엔 괄호가 돼 있는데, 즉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지금 디덕션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 머릿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서 야, 텍스 리턴하는 본인 거 한 명 공제해줄게. 이건 every year 금액이 달라져요. 뭐 3,900불, 3,950불, 3,800불 이렇게 이제 every year 한 500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50불 뭐 얼마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부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 배우자, 또 내 애기들 2명, 또 우리 부모님. 그래서 5명을 내가 부양을 했다 그러면 5명을 이그젬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썼든 안 썼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좋아요? 스페니쉬들은 가족이 무지하게 많아요. 얘네들은 10 몇 살 때서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막 대여섯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이그젬션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 한 명당 2당 거의 4,000불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벌어갖고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이그젬션을 다 받아버려요. 한 명당. 세 쌍둥이를 낳으면 걔네들이 2당 3,000 몇백 불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에서 그냥 다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왜? 이그젬션을 받는구나. 그렇다고 뭐 아기를 많이 낳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적 공제가 한 100만 원 되거든요. 한 20년째 100만 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고 미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여서
3,000불에서 또 3,100불, 200불까지 거의 이제 4,000불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명당 1년에 최소한 4,000불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썼거나 안 썼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그젬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인컴이 있죠. 그 다음에 1040를 지금 보고 있어요. 7번서부터 22번까지가 이게 인컴 항목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벌어들이는 건 전부 다 인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8A가 taxable 인컴이 있고요. 보이세요? 이게 눈이 지금 이제 안 보일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를 좀 끼셔야 되는데 8A는 오른쪽으로 가 있고 8B는 왼쪽으로 들어와 있죠. 오케이? 8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ax exempt interest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다시 바꿔가면 not taxable interest라고 하는 거예요. tax exempt 좀 어려운 말인데 텍스를 면제해주는 소득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맨하탄 시리에서 발행한 번드의 인트레스트는 not taxable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서부터 36번 이제 묶어보세요. 23번서부터 36번까지 묶어보세요. 쭉 묶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표에서 보는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해 안 돼요? 7번서부터 22번까지가 그로스 인컴이라고요. 그 다음에 23번서부터 36번까지가 above the line deduction이에요. 이게 첫 번째 디덕션이죠. 첫 번째 디덕션. 디덕션 뭐라고요? 돈을 쓴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 24, 25, 26, 27, 28, 29, 30 거기에 있는 돈을 썼으면 어디서 빼주겠다? 그로스 인컴에서 빼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 거면 여기 있는 돈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로스 인컴에서 바로 다 빼줘버려요. 물론 어떤 거는 금액에 또 제한이 있고 소득이 높으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그로스 인컴에서 빠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37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그게 왼쪽 표에 보니까 adjusted gross income. 그러니까 왼쪽 표에 세 줄이 1040의 페이지 1인 거예요. 됐죠? 자,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의 소득을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보냐면요. 정부기관에서는요. AGI를 물어봐요. AGI가 얼마냐. 예를 들면 아이들 학자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니네 부모의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 그로스 인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팹사 이런 거 하거든요. 아이들 이게 학자금 받으려면 연방정부에다 신청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1040의 37번 라인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AGI를 적으라는 거예요. AGI를. adjusted. 수정된 인컴이죠. 일단 뭐를 뺀 거예요? 뭐를 뺐어요, 여기에?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뺀 거잖아요. 그죠? above the line 항목을 뺀 소득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AGI가 나왔어요. 이제 뒷장 넘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 우리 왼쪽 표에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이템만의 디덕션 5와 스탠다드 디덕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5화네요, 5화. 엔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빼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자, 근데 아까 filing status에 따라서 tax rate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 결정된다고요?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라는 게 결정이 돼.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above the line 디덕션은 그냥 무조건 빼줬단 말이에요. 뭐 filing status고 뭐고 보지도 않고 그냥 딱 빼줬는데 이 두 번째 디덕션은요. 일단 5화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큰 금액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아이템아즈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도 계산을 해본 다음에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빼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5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은요. 우리 1040로 한번 와보세요. 4번 4페이지에 거기에 40번 항목 보시겠어요? 40번 항목 40번 항목을 보니까 아이템아르 디덕션 5와 6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면은 그냥 보일 때까지 한번 쳐다보세요. 40번에 보니까 아이템의 디덕션 5와 스탠다드 디덕션 돼 있는데 C left margin이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왼쪽 공간을 봐라 그 말이에요. 왼쪽 공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싱글 쭉 밑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니까 싱글 5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6,100불 빼줄게. 그 다음에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리는 12,200불 빼줄게.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게 뭐냐면 사람 종류를 5가지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파일링 스테러스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메리드 조인트냐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냐 이게 사람 종류를 5가지 나눴단 말이에요. 신고 지위를. 그래서 스탠다드 금액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foreign status에 따라서 요만큼씩 빼주겠다고. 이해돼요? 근데 item의 디덕션은요, 뭐를 쓰래요? from 스케줄 A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지금 2번 빼주는 거하고 이제 디덕션인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왼쪽에 보니까 금액을 다 써놨고요. 아이템의 디덕션은 스케줄 A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스케줄은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폼 1040이에요. 1040 폼이에요. 폼은 IRS에 신고하는 그 신고서를 말하는 거고요. 스케줄은 뭐냐면 이 신고서에 설명을 해주는 부속 명세서를 말하는 거예요. 스케줄은. 그러니까는 스케줄 A를 만약에 작성을 해서 스케줄 A에서 뭐가 결정이 되고 아이템의 디덕션이라고 하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아이템의 디덕션 금액을 스케줄 A에서 계산을 해서 뭐랑 비교를 해봐요. 왼쪽 구멍 왼쪽에 있는 이 스탠다드 금액하고 비교를 해봐서 스탠다드 금액이 더 크면 그냥 스탠다드를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스케줄 A가 붙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거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근데 두 개를 딱 비교해봤는데 내가 이러면 싱글인데 싱글이 6,100불 빼준다면서요. 스탠다드에서. 근데 아이템아이즈를 쭉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8,000불 빠져요. 그러면 스탠다드를 빼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지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은 아이템아 리덕션이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6,100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40번 항목에다가 8,000불 아이템아이즈 금액이 더 크니까 그게 아이템아이즈 금액이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템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스케줄 A가 붙는 거예요. 스케줄 A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스케줄 A만 제가 지금 뽑아놨어요. 이 스케줄이 A, B, C, D, E, F 뭐 다 있어요. H도 있어요. 그 A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항목들에 대한 공제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나? 잠깐만 봐요, 그냥. 병원비, 메디컬, 덴탈 익스펜스, 텍스, 그러니까 스테이트에다 낸 텍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낸 거, 뭐 우리가 몰기지를 했잖아요. 집 사면서. 몰기지 인트레스트 페이드 한 거 여기서 빼주고요. 뭐 내가 자선 단체 같은데 기프트 한 거 여기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재해 손실 난 거, 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이 날라갔다 이런 거, 로스 난 거,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쫙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한 게 법에서 정해놓은 내 파일링 스테이터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금액보다 많으면 아이템아이즈로 공제를 받고 그거보다 적고 아니 기껏 아이템아이즈 다 계산해봤더니 2,000불밖에 안 나와요. 텍스 낸 게. 뭐 예를 들면 아이템아이즈 항목이. 근데 스탠다드에서 6,100불 빼준다면서요. 그럼 뭐를 빼겠어요? 6,100불을 빼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둘 중에 더 큰 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내가 똑같은 돈을 쓰는데요. 아이템아이즈에서 100불을 쓸 수가 있고, 아까 1페이지 above the line에서 10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왜 above the line에서, above the line에 100불을 빠지는 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냥 직접 빼. 그렇죠. above the line은 뭐랑 비교해가고 크면 빠지고 적으면 안 빠지고가 아니라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템아이즈 항목들은 병원비, 뭐 텍스 이런 것들은 기껏 써놨는데 기껏 다 계산해봤는데 스탠다드보다 작으면 이거는 써먹을 수 없는 비용들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bove the line 디덕션 항목하고 아이템아 디덕션 항목하고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 써있으니까 이게 여기도 써도 되고 여기도 써도 되면은 기왕이면 텍스상으로 어디다 쓰는 게 유리하다. above the line 디덕션의 항목을 쓰는 게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를 다 해주니까. 물론 아이템아이즈를 망청 써가지고 이거를 막 불려가지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above the line 디덕션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세법상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CPA의 능력이에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이게 아이템아이즈가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 above the line 디덕션이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도 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뭐 좀 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아니더라도 이게 둘 중에 한 군데서 또 이게 두 번째 빠지는구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왼쪽 표를 보세요. 그로스 인컴 됐죠? 그로스 인컴 어떻게 계산한다고? 나텍서블은 빼버린다고요. 거기서 above the line 디덕션 뺐잖아요. 뭐 제한 없이 그냥 빼버려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페이지 1에 AGI가 나왔죠? AGI에서 두 번째 아이템아이즈 OR 스탠다드 둘 중에서 큰 거 빼준다고요. 스탠다드는 어떻게 해서? Foreign Status 결정이 돼 있다고요. 이미 법에서 every year 딱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그러면 아이템 레이션 어디서 계산한다고요? 스케줄 A라는 데서 계산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빠지는데 아이템의 디덕션이 더 크다.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1040 뒤에 스케줄 A가 붙는 거고, 계산해봤는데 아이템아이즈가 안 커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빼요. 그러면 그냥 스탠다드를 뺐으니까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스케줄 A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몇 개 물어봐요. 그래서 계산도 안 해보고 스탠다드로 빼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걸 내가 아이템아이즈 항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뭐 기프트도 했고 뭐 저쩌고 뭐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만불이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템아이즈로 하는 게 훨씬 지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템아이즈 계산하기 귀찮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대부분은 안 그래요. 95%는 안 그래요. 프로그램에 다 넣어보고 이거 다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다 써보세요. 뭐 텍스 낸 거 있어요. 뭐 해보는데 안 그런 회계사분들은 그냥 뭐 알아? 그냥 스탠다드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텍스 낸 것도 많고 뭐 기프트한 것도 있고 병원비도 뭐 많이 쓰고 만약에 그랬으면 당연히 스케줄 A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까지 지금 뺐어요. 그 다음에 이그젬션 있죠? 아까 이그젬션은 뭐라고요? 명수대로 그냥 빼버린다고요. 명수대로 그냥 5명이면 5명. 근데 이그젬션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법에서 정해놨어요. 무조건 같이 산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소득도 없고 뭐 내가 100% 부양을 했고 뭐 저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내가 다 서포트를 했는데 아빠가 소득이 한 10,000불 있어요. 그럼 아빠가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지 내 이그젬션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그젬션 명수를 계산해 갖고 얼마가 빠져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taxable income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tax rate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filing status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얼마 뭐 소득 얼마 이상이면은 뭐 내가 결혼해서 합산 신고하면 얼마 이렇게 tax rate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곱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텍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뭐가 있어요? 3번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는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막판에 빠지는 거예요. 자, 위에서 빼는 게 좋아요? 밑에서 빼는 게 좋아요? 지금 어려워요 이게? 당연히 밑에서 빼는 게 좋지. 지금 레이트를 곱해갖고 지금 텍스가 나왔는데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빼줘요? 텍스에서 빼주는 거예요. 텍스에서. 거기서 딱 500불 이렇게 빼주면 위에서 거의 2,000불 빼준 것보다 더 많이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레딧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 빼줘버려요. 이 크레딧이 이제 어디 있냐면, 자, 볼까요? 47번서부터 47번. 우리 템포리 보세요. 47, 48, 49, 뭐 쭉 있죠? 51. 거기 크레딧 붙은 거 있잖아. 이게 전부 다 크레딧이에요. 응?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가난해요. 소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막 지금 열심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디덕션이라는 거를 왜 빼준다 그랬죠? 돈을 썼기 때문에 쓴 만큼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디덕션인데,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썼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자격이 되면 그냥 빼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인 거죠, 또.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뭐 PH 텍스 뭐 이런 건 이제 우리 감사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텍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만 보면은 뭐를 볼까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64번 항목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EIC. 이게 이제 우리가 회계사분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 EIC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IC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의 크레딧은 뭐냐면은요. 자, 조금만 예를 드릴게요. 어려운데, 보통의 크레딧은 내가 텍스가 지금 나왔잖아요. 텍스가 5,000불 있어요. 근데 크레딧이 받을 게 7,000불 있어요. 그러면 그냥 5,000불 텍스를 안 내면 그만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텍스 크레딧 7,000불이라고 그러고 2,000불을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IRS에서. 그게 일반적인 크레딧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세요? 텍스 내게 1,000불인데 차일드가 2명 있어갖고 뭐 1,000불씩 얼마를 받아갖고 2,000불이다 그러면은 텍스 낼 거 1,000불, 차일드 뭐 크레딧 2,000불 해갖고 1,000불을 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불 낼 거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언더 인컴 크레딧은요, 이건 사회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낸 애한테 이거를 돈을 돌려줘요. 텍스 낼 거 1,000불인데 언더 인컴 계산해봤더니 2,000불이 나왔네? 그러면 IRS에서 1,000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refundable credit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빠지는 거죠. 오케이? 3번이 빠져요. 자, 그러면 조그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로. 자, 내가 CPA인데요. 내가 CPA예요. 클라이언트가 왔네. 1차 목표는 뭐예요? 1차 목표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걔가 능력 있는 이제 편법을 하지 않고 적법적으로. 그러면 돈을 썼는데요. 이게 교육비로 썼어요. 교육비로. 교육비로 빠지는 항목이 지금 2가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만 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크레딧이 있어요. 49번 항목 보세요. Education credit이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 말아요. Education credit이 있고요. 앞에 가보시면은요. 앞에 가보시면은 tuition and fee가 34번 또는 32번인 경우도 있고 34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학비를 내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학비를 내줬네. 그런데 이게 34번에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뺄 수도 있어요? 49번에서 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돈을 썼는데 물론 금액은 달라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크레딧이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 있고 무슨 뭐 호프 무슨 크레딧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앞에서도 뺄 수가 있고 뒤에서도 뺄 수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다. 내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서 빼는 게 지금 유리하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아니 크레딧이 좋다니까. 크레딧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빼는 게 유리하다고 우리는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텍스에서 빼준다니까 크레딧은. 그러니까는 당연히 세금을 줄이는 거는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뒤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49번이요? 그런데 아이들 학자금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학자금.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하는 데나 학교 학자금 보조하는 데서는 뭐를 물어본다고요? 너 텍스를 얼마 내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37번 항목을 물어봐요. AGI를 물어봐요.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AGI를 물어본다고. 그럼 AGI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아빠 엄마 소득이 낮아야지 얘가 돈이 없으니까는 장학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를 줄이려면 우리가 크레딧에서 빼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대학을 가는데 학자금 보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금 내는 거 하고 학자금 보조받는 거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레딧으로 빼가지고 텍스 줄이는 거는 한 100불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왕창 넣어가지고 학자금 보조가 만약에 2,000불 나온다 그러면 앞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CPA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해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번 알면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요번에 애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가서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강의 한 2시간 듣고 나서 강의 선생이 그랬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발 변호사랑 싸우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한 열 몇 번 강의 들어가지고 갑자기 변호사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알고 계시자 이거죠. 그런 게 실제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하는 게 CPA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스트래티지도 많고. 그게 텍스 사이드에서 보는 거하고 학자금 보조를 받는 거하고도 다르더라 이거죠. 많이 달라요. Anyway, 그래서 일단 3군데에서 빠진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크레딧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가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애가 2명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했어. 만약에. 그러면 차일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몇천 불을 더 내는 거예요. 세금을 몇백 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지금 많이 내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버브 더 라인 항목을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IRA를 든다든지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불입하는 거는 전부 다 어버브 더 라인에서 다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한도가 있어요. 1년에
그리고 IRA도 여러 가지 IRA가 있어요. 트래디셔널 IRA가 있고, 무슨 로스 IRA가 있고, 그러니까는 또 트래디셔널 IRA랑 로스 IRA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 또 이거를 트래디셔널 들어갔다가 로스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로스는 또 지금 세금을 매겨요. 나중에 받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내가 소득이 없는데 그 연금 받는 거 이거에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좋지. 지금은 그냥 공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내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 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정도 저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간단하게 우리가 1040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CPA면은 뭐 이제 프록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대신 이제 서명을 뭐 이렇게 대신 신고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대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스케줄이 A만이 아니라 B, C, D, E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스케줄들이 붙는지는 한번 댁에 가셔서 숙제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B는 뭐 인트레스트 뭐 이런 거, 이자 소득, 그다음에 디비던드, 스케줄 C는 뭐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케줄 D는 캐피탈 게인 로스 난 거,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케줄에서 계산되는 금액들이 여기에 템포리 인컴에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세무사 시험이나 우리 CPA 시험에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통 시험에서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EA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이 1040 폼을 안 봅니다. 끝이에요. 네, 오늘은 끝났고요. 파트 2,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하신 거는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부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인 거예요. 다만 개인이 남편, 와이프 같이 번 거를 같이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거냐, 따로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회사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식회사를 만들면요, 코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만들면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세탁소를 해요. 세탁소를 하는데 내가 법인으로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자영업을 해. 셀프 임플로이드라고도 부르고요.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 해냈냐면 법인으로 뭐 INC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인코퍼레이션을 해놓지 않고 내가 그냥 자영업을 했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영업을 했다 이거죠. 자영업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탁소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다 누구 돈이에요? 다 내 돈이잖아. 그죠? 법인이 없으니까요. 다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잡혀요? 내 개인 세금 보고로 잡히는 거예요. 그 자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하는 스케줄이 뭐냐면 스케줄 C예요. 아까 우리 스케줄 A만 잠깐 봤잖아요. 스케줄 C라는 데는 내가 세탁소를 하는데 법인이 아니라 자영업을 해놨어? 그러면은 네가 벌어들인 그로스 인컴이 얼마야? 총 매출이 1년 매출이 얼마야? 종업원 렌트 뭐 인건비 얼마 나갔어? CGS 얼마 나갔어? 해서 거기 넷 인컴이 딱 찍히는 거예요. 넷 인컴이 딱 찍히면은 그게 어디로 오냐면 또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040의 라인 12로 가는 거예요. 1040의 라인 12, 12번. 12번 라인을 보니까 비즈니스 인컴과 러스 텍스 스케줄 C라고 돼 있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 C에서 다 자영업자는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널 파이널 넘버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100을 내가 벌었으면 여기로 1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넷 인컴이 100이 났다면, 그러니까 그로스가 예를 들면 좀 어렵게 할까요? 그로스를 200을, 총 매출이 200이에요. 근데 종업원 뭐 이런 거 다 줘가지고 100이 비용으로 떨었어요. 그래갖고 스케줄 C에 마지막 금액이 1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로스 인컴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로스 인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한 번 딱 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싱글 텍스라고 불러요. 싱글 텍스라고. 한 번 딱 세금 내잖아요.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내가 자영업으로 하는 건 자영업 소득을 다 벌어가지고 내 개인 세금 보고로 같이 연합해갖고 신고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직장 다녔고 나는 세탁소 했는데 그럼 두 소득이 합산돼갖고 한 번에 낮은 세율로 해가지고 딱 이제 신고하고 끝나는 건데요. 자, 이게
자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프 임포서드가 이게 만약에 코퍼레이션을 했다. 보통 우리가 코퍼레이션 하는 거는 앞에 C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IRS 업체부터 C에 해당되는 회사들 우리가 C 코퍼레이션을 부르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코퍼레이션을 부르는 모든 회사, 삼성전자 뭐 이런 모든 회사는 다 C 코퍼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랑 구분되는 게 이제 S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네, C 코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총 매출이 200이에요. 그래갖고 종업원 인건비 주고, 그래서 이 C 코퍼레이션의 파이널 스테이먼트가, 인컴 스테이먼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100을 벌었어요. 회사가. 아까 자영업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100이 그냥 바로 여기 라인으로 들어와서 개인 세금이랑 개인 소득이랑 합쳐져갖고 있는 세금이 한 번 매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를 딱 만드는 순간, 미국에서는 얘를 뭐로 보냐면은요, 얘는 주주와는 별개의 미국 시민권자로 봐요. 주주와는 별개로 봐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살아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본다는 거예요. 회사지만. 서류상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한테 세금을 일단 매겨요. 그래서 보통 뭐 30% 매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30% 해갖고 30만큼이 세금을 법인세로 내는 거예요. 법인세로. 그럼 회사에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아요? 70이 남아요. 그죠? 얘도 1인 주주, 얘도 1인 주주라고 생각을 하죠. 자영업도 내가 혼자 하고 똑같이 세탁소예요. 영순의 세탁소인데 하나는 그냥 자영업을 해놨고 하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냥 서류로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은 회사는 개인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1040를 작성하지만 얘는 이제 뭐예요? 회사잖아요. 회사는 회사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120, 1120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개인 소득을 1040이라고 그랬잖아요. 1120이라는 걸 별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요. 1120에서 200 벌었는데 100이 나갔고 100만큼이 지금 소득이 남았으니까 세금을 내라. 해서 30만큼을 이미 텍스로 냈어요. 법인 소득세로 낸 거예요. 회사는 얼마 남았어요? 70이 남았죠. 이 70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개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소득으로. 배당을 통해서, 디비던을 통해서. 개인 소금으로. 그래갖고 이제 개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스케줄 B에서 잡혀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로 오냐면, 우리 거기에 보시면은 8번에 A 있죠? 9번에 A. 오디너리 디비던드라고 되어 있는 거, 9A. 오디너리 디비던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어태치 스케줄 B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비던드가 뭐냐면 회사가 벌은 돈을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가 세금을 30만큼 냈고, 나 혼자 회사인데 30만큼 냈고, 지금 70이 회사에 남았단 말이에요. 이 70을 주주한테 주는 순간, 스케줄 뭐가 작성이 되고, B가 작성이 되고, 이 B의 파이널 숫자가 70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이 여기에 9번에 A에 잡혀요. 그럼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얘 개인소득이랑 또 합쳐져가지고 세금을 한번 1040에서 한번 또 세금을 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9A는 9A는 들어가죠. 9B는 안 들어가지만. 예, 오디너리 인컴이니까. 오디너리 디비던드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내가 만드는 순간 뭐가 이슈가 되냐면 이게 세금이 유리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세금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를 한번 내고, 그죠? 한번 냈잖아. 이거는 회사 텍스를 낸 거예요. 회사로. 그리고 70이 남았으면 70이 내 와이프가 회사 다니는 소득이랑 합쳐져가지고 또 개인 텍스를 한번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회사는 더블 텍스라고 불러요. 더블 텍스. 세금을 2번 내더라 이거예요.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남은 금액이 다시 개인 소득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내더라. 그래서 더블 텍스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회사를 만들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데, 주식회사를 만드는 순간 세금은 2번이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영순의 세탁소인데 얘는 자영업으로 했으면은 개인 소득으로만 한 번만 내면 돼요. 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순간 회사가 한 번 내고, 똑같이 100을 벌었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이 그대로 소득으로 와서 나머지 소득을 합쳐서 세금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 자체가 한 번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은 돈이 또 개인 소득으로 와서 또 나머지 개인 소득들하고 합쳐서 또 한 번 내더라 이거죠. 2번을 낸단 말이에요. 더블 텍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세금으로 2번을 내면서 왜 굳이 주식회사를 만드냐 이거죠. 왜 만들 것 같아요? 손해볼 때 책임 안 지. 그렇죠. liability issue가 있는 거야. liability issue가. 자, 만약에 세탁소가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세탁소가. 그래갖고 빚을 만약에 한 10만 불을 졌네요. 그러면은요, 이 빚이 다 누구 빚이에요? 내 개인 빚이에요. 자영업자가 A로 했을 때는요. 그리고 만약에 세탁소가 소송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탁소가 만약에 망했어요. 세탁소를 뱅크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책임 다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주식회사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랑 나랑은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걔는 걔고 나는 나예요. 걔는 따로 세금 내고 거기서 돈이 남아갖고 나한테 왔으면 또 나는 또 따로 세금을 내고 이게 별개로 보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리걸 엔터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어요. 망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코퍼레이트 피어싱도 코퍼레이트 베일이라 그래가지고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맨날 섞이는 거야. 회사 돈하고 내 돈하고. 이게 정체가 불분명하네. 이놈이 이놈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원고가 이거는 회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회사 돈 지가 맨날 가져가고 회사 돈을 마치 지 돈 쓰듯이 하고 이게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만 지금 구분이 돼 있다고 이거를 회사로서 법인격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회사의 bail and legal entity가 piercing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 거지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회사가 렌트를 했는데 내가 퍼스널리 보증을 섰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legal separate하게 엔터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으로 이중으로 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회사가 커지면 뭐 이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엔터티를 별도로.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서 자영업을 해갖고는 뭐 상장을 할 수도 없고 이걸 사고 팔 수도 없고 뭐 이제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퍼블릭 트레이딩이 안 되잖아요. 퍼스널리는 돼 있지만 삼성전자를 만약 이건희 회장 혼자서 이거를 주식회사 안 만들었다 그러면 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주식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요? 세금을 2번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이제 나온 회사의 형태가 뭐냐면요. type of business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파트너십하고 S코퍼레이션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파트너십하고 S코퍼레이션 여기 type of business 1, 2, 3, 4, 5 있잖아요. 1, 2, 3, 4, 5 위에 그죠? 1번하고 2번 한번 묶어보세요.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보여요? 네,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이게 한국에는 잘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한명회사 합자해서 유한회사라고 불러요. 한국에 이제 회사 형태가 4가지가 있거든요. 한명회사 합자해서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98%가 주식회사고 한명회사 합자해서 유한회사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은 파트너십이 되게 많아요. 또 S코퍼레이션도 꽤 있어요. 그리고 4번에 LLC도 요즘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LLP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메인이긴 하지만 3번의 주식회사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100% 주식회사를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면 텍스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1, 2, 4, 5번하고 3번하고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앞에 뭐가 예약이 돼 있다고 생략이 돼 있다고 C가 생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C 코퍼레이션은 더블 텍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뒤에 INC가 붙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NC를 붙이냐 CORP를 붙이냐 지 맘이에요. 차이가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똑같다고 주식회사예요. 어쨌든 C 코퍼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럼 1120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법인세 별도 부과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텍스는 조금만 안 내고 싱글 텍스를 하고 그리고 책임도 조금만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회사의 형태들이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LLC 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파트너십은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은요 제너럴 파트너십을 얘기를 해요. 제너럴 파트너십 써드릴까요? 이거는 뭐 우리 CPA 분들한테도 가끔 강의를 할 때도 있는데 뭐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 불러요. 앞에 제너럴이 붙는 거예요. 파트너십의 종류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어요. 리미티드 파트너십. 제너럴 파트너십은요, 모든 파트너가 다 제너럴 파트너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요, 리미티드 파트너와 제너럴 파트너가 섞여 있어요. 심플, 그죠? 예. 제너럴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다 제너럴 파트너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 섞여 있는 거. 한 명이라도 리미티드가 들어가 있는 건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면 뭐만 우리는 보시면 될까요?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차이를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너럴 파트너는요, 어떤 책임을 지냐면은요, 제너럴 파트너 2명, 3명이서 만약에 만불 투자했고 3만 불짜리 세탁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뭐 런드리 파트너십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내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돼갖고 10만 불 로스가 났어요. 10만 불 로스가 났어요. 이게 혼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혼자서 10만 불 다 책임져야 된다는 자영업자면. 근데 지금 3대 뭐 이렇게 3분의 1씩 해가고 투자하고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 30만 불 로스가 났다고 하면 10만 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 지분대로. 근데 만약에 2명이 뱅크업을 해버렸어요. 2명이, 나머지 파트너들이. 그러면 혼자서 이 30만 불을 다 떠안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무슨 책임이라고 부르냐면요, 무한 책임이라고 불러요. Unlimited liability예요. 이게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는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텍스는 어떠냐면요, 텍스는 파트너십 자체에 텍스는 부과되지 않아요. 법인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뭐만 하냐면 인포메이션만 줘요. RS에다가. 야, 우리가 1년에 얼마 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넷 인컴이 났고 넷 로스가 났다. 대신 10만 불 인컴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불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텍스가 붙지 않지만 그러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각각 개인 인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케줄 2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가요. 스케줄 2에서 붙어가지고. 그러나 파트너십 자체의 세금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이죠, 동업. 여러 명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너럴 파트너들만 있는 제너럴 파트너십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3명이 동업을 하다가 만약에 로스가 10만 불 나는데 3대 1로 나누자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3만 불씩 책임지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의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서 나 못 내. 그래서 뭐 멜리업 해버리면 이 사람이 혼자서 10만 불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너럴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 갖고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부가 아닌 이상에는 웬만해 갖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에요. 보통 리미티드 파트너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섞여 있다고요.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가 섞여 있어요. 그럼 리미티드 파트너는 리미티드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컨트리뷰션, 투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지면 끝나요. 예를 들면은요, 만불, 5만 불 투자를 했어요. 제너럴 파트너고요. 나머지 3명은 리미티드 파트너예요. 그럼 4명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구성한 거잖아요. 제너럴 파트너가 5만 불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리미티드 파트너가 10,000불씩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8만 불 자본금을 만들어갖고 세탁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이게 20만 불 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리미티드 파트너는 얼마 투자했으니까 3만 불씩만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투자한 거 그냥 끝 하고 없어요. 손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17만 불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5만 불 투자한 제너럴 파트너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제너럴 파트너는 뭐니까? 언리미티드 책임이니까.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리미티드 파트너가 뭐랑 비슷해요? 주주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주식을,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오늘 100주를 샀어요. 뭐 100주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10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는 C코퍼레이션에다가.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를 내가 10주를 사가지고 지금 한 뭐 1000만 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진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망해버렸어요. 로스가 1000억이 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채권단에서 나한테 와서 네가 주주니까 너 책임져라고 안 하잖아요.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만 날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리미티드 파트너인 거예요. 리미티드 파트너. 대신 리미티드 파트너의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려면 뭘 하면 안 돼요? 경영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회사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얘가 리미티드 파트너의 스테이터스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파트너는 100% 투자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주주들도 주주총회 가서 내가 투표권 한 표 행사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의사결정을 할 때 뭐 1년에 한두 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가게 맨날 나와가지고 뭐 앉아갖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를 뭐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제너럴 파트너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서류상으로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돼 있는데
채권자들이 너는 제너럴 파트너인 줄 알고 이 회사가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외상으로 줬다 해갖고 제너럴 파트너라고 무한 책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오케이? 자, 리미티드 파트너십도 뭐를 내진 않아요? 파트너십 텍스를 내진 않아요. 그러나 보고는 해줘야 돼요. IRS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 얼마가 생겼으면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파트너들이 다 받았다고 추정하고 개인 세금으로 다 들어가요. 개인 소득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됐죠? 네. 그러니까는 받았던 안 받았던 그 말이 중요해요. 파트너십이 딱 계산을 해봐갖고 스케줄이가 쫙 나왔는데,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파트너 이름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4명이 파트너인데, 10만 불 인컴이 났다? 그래서 얘는 50만 불, 얘는 얘는 5만 불, 뭐, 15,000, 15,000, 뭐, 만 불, 2만 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분율대로 이렇게 딱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회사는 지금 내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줄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금으로는 2만 불이 잡히고 5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줄 2로 작성이 돼가지고.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세금으로는 파트너십이 소득이 났으면은 세금을 안 매기는 대신에 일단 개인들한테는 소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오케이? 네. 반면에 아까 C코퍼레이션이라 했지. C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은 일단 법인으로는 소득이 30이 잡힌다 그랬죠. 100이 벌었으면. 그런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70이라는 금액이 지금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70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잖아요. 아까 파트너십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0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이걸 일단은 30을 안 내지만 100을 벌었어요. 그럼 100이 그냥 소득으로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주식회사는 어때요? 이 70이 남았는데 이거를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딱 보니까 개인 소득이 이번에 너무 많아. 그래서 70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20만큼만 디비던하고 50을 회사에 리저브를 시켜놓고 싶다. 그러면 20만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소득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레이트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C코퍼레이션은. 그게 또 베네핏이네요. 딱 이러니까 이제 IRS에서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딱 보는데 이게 70이나 벌었는데 이거 뭐 하나도 배당을 안 하고 그냥 다 리저브 시켜놨어?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배당을 꼭 해야지 안 그러면 텍스, 페널티를 매겨버려요. 그게 이제 또 뭐 PH 텍스 뭐 이런 텍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페널티 텍스예요.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게 CPA들이에요. 얼마 이상을 딱 얼마까지만 일부리라도 낮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보통 계산 안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로스 내요, 그냥 일단. 일단 다 로스를 내버리고, 왜냐면 또 로스 된 거는 나중에 인컴 났을 때 이거 없애시켜가지고 또 텍스를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회계사가 유능한 회계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싸고 세금 안 나게 해주고 뭐 로스 확 잡아줬는데 IRS한테 안 걸리고 감사 나오고 회사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회사를 하는 게 좋겠다. 업종마다 다르고. 근데 변호사한테 가서 뭐 저는 안 하지만 보통은 제 전공이 이쪽인데 제가 LLC 논문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잘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논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논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드릴 수는 있는데 다 읽어보고 소감을 써내라 그러거든요. 주기만 하고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LLC라는 게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나온 지 한 30년밖에 40년밖에 안 됐어요. 이 LLC는 뭐냐면요, 4번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예요. 이게 뭐냐? 파트너십의 장점하고 코퍼레이트 장점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자, 파트너십의 장점은 뭐라고요? 세금을 안 낸다 이거잖아. 법인세를. 그 이해가 되세요? 법인세를 안 낸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pass through entity라고 불러요. pass through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있지만 남과하고 예를 들면 A, B, C 파트너십이 있지만 그 파트너십에서 법인세를 안 내고 그냥 통과. 거기서 벌어들이는 건 그대로 개인한테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pass through entity라고 불러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세금을 한 번밖에 안 낸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단점은 뭐였어요? 리미티드 파트너가 경영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너럴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에 최소한 한 명은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너럴 파트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지 이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파트너십에서 이게 무한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유한 책임이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리고 다 경영 참여할 수 있는, 이게 LLC인 거예요. 오마이갓, 너무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막 너도 나도 다 LLC인 거예요. 회계사들이 잘 모르시니까 야 그냥 LLC야
요즘은 LLC가 대세야. 그냥 LLC 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LLC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나 텍스 이슈에선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점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야, 이렇게 좋은 회사가 나타났네? 그리고 보니까 다 LLC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LLC를 그냥 다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파트너십이랑 똑같이 텍스를 해요. 그래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 법인 소득세 부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LLC는 파트너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도 우리가 C 코퍼레이션을 뭐라고 주주라고 부르죠. 스타홀더, 쉐어홀더라고 부르잖아요. 삼성은 이제 주주라고 부르잖아요. 파트너들의 구성원은 뭐라고 불러요? 파트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Ernst & Young, Deloitte나 뭐 KPMG 같은 빅 4 어카운팅 펌들 있잖아요. 다 이게 뭐였냐면은 파트너십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파트너십 시작해갖고 이제 LLP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Ernst & Young이나 이런 데 대표들을 CEO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파트너십으로 돼 있거든요. LLP로 돼 있어요. 라이빌리티를 이제 좀 없애시켜 놓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어카운팅 펌도 LLC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왜? 세금 안 내지. 그리고 전부 다 유한 책임이지. 멤버라고 불러요, 대신. 멤버라고 불러요. 멤버라고. 전부 다 유한 책임이지. 그리고 다 경영 참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장점이 많이 있고, 실제로 IRS하고 소송을 붙어봐가지고, 또 텍스 이슈도 이제 LLC 같은 경우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장점들이 생겨나서, LLC로 많이 하세요. 네, LLC로 많이 하는데, 그러나 어떤 거는 C컵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LLC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LC도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내는데 LLC의 멤버가 한 명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자영업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LLC의 멤버 두 명, 이거는 파트너십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이건 LLC가 아닌 거예요. C코퍼레이션은 한 명이어도 그냥 C코퍼레이션이에요. 법인세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LLC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스트릭해요. 여전히. 그리고 또 이게 뭐 피 같은 게 좀 있어요. LLC는 C컵에 비해서 주마다 좀 다른데. 그리고 LLC는 할 수 없는 무슨 또 비즈니스 에리어가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 한 150페이지짜리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시중에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다 내가 그럼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파일 통째로 그냥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려면은 최소한 텍스를 어느 정도 다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려도 한 10페이지도 안 가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수업도 들으시고, 아, 이게 LLC가 멤버드 매니지는 뭐고, 매니지는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 듣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려면 논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전 단계로는 사실은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물론 자격증 시험 대비하는 과정이긴 할지라도,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제가 뭐 어카운팅을 아는 것도 아니고 텍스를 아는 것 뭐 어떤 전공은 했지만 근데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EA 시험을 이렇게 보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CPA 저는 CPA 강의만 이제 하니까 EA 강의는 제가 하진 않는데 보면은 이제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온다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나온 동그라미 외우세요? 해갖고 어떻게 시험 붙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무 개념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이게 대충 흐름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따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EA 시험은 좀 그렇게 무조건 외워가지고도 합격이 좀 가능한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만 있으니까. 객관식만 열심히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뭐 제가 이렇게 룩다운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 하고서 이제 일부러 좀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시라고 기회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번 잘난 척도 해보시고. 그래 내가 세무사인데 니네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거는데 너무 쉬운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시험 공부를 해도요. 이게 아직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을 붙는 거가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뭘 알고서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붙는다. 근데 단언컨대 CPE 시험은 그렇게는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제를 뭐 첫 문제를 풀어가지고 합격한다 불가능해요. CPE 시험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텍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제 회사 형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드밴스드 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인컴 텍스가 달라지고 페이롤 텍스도 달라져요. 파트너십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솔 프로퍼 라이십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막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시면은 또 강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